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9일 목요일 오후 5시 36분입니다. 미국장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가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잠시 후에 유로존에서 이제 유로존 통화정책회의 그죠? 그게 있어서 글쎄요 이후에 어떻게 분위기가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일단 안 좋은 모습이네요. 어젯밤에 미국이 하락했던 데는 역시나 긴축 우려죠 그죠? 예를 들면 금요일 날 발표 예정인 CPI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인플레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 동시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한착한 거, 그런 점들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누가 뭐라 해도 긴축 우려, 인플레 우려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 좀 일단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렇다는 거. 일본만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근데 일본 상승도 사실 상승폭이 많지도 않고 어딘가 또 저항을 좀 의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서요, 상승했다고 좋게 봐줄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다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정도에 지금 중국과 일본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에 지금 둘 다 도달을 했단 말이죠. 중국하고 일본이. 그래서 앞으로 움직임이 하여튼 이번 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일본 증시 보시면은 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저항 자리에 일단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넘어가진 못하고요. 저항을 의식해야 될 자리에서 의식을 한 거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멈춰야 될 자리가 여기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일단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반등 흐름이 멈출 만한 자리에서 일단 멈췄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까지 계속 제가 드리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하루 멈췄다고 이게 바로 꺾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아직까지는 이 이제 테스트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거죠. 그 와중에 일단 하루 정도 일단 아직까지 반등이 멈췄다라고만 보는 게 딱 적당할 것 같고, 더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분위기는 이래저래 좀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CPI 발표가 있는데 그게 안 좋을 거다, 그게 인플레 우려가 심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어젯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 계속 완화적인 정책 펴고 있고, 그 와중에 오늘 중국에서 재봉쇄 공포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죠. 이런 점들이 투자 심리를 또 안 좋게 하는 요인일 수 있고요. 이래저래 하여튼 분위기는 좀 안 좋아 보인다라는 거. 더군다나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이 변동성을 확대시켜서 중요한 저항에 들이댄 점이 좀 일단 냄새가 좀 난다. 이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돌파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일단 이 뉘앙스를 좀 그렇게 풍겨봤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서 일본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가 다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멈춰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흐름을 잘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되려나. 이 정도 모습을 봤고, 이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래도 강력해서 위쪽에 저항을 테스트를 했는데, 한국 증시는 안타깝게도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흉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지지력을 테스트했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빠지다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오르다가 떨어진 거라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한국은 떨어지다 올라온 거니까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긴축이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중국이 강한 게, 어쨌든 이 일본과 중국이란 나라는 어제 전용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이 한국과 다르다고요,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코딱지만한 나라고, 또 수출 수입 비중이, 그러니까 대외 무역으로 이 GDP의 70% 정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수 비중이 없기 때문에 세계 경기 이런 흐름에 더욱더 민감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긴축이라는 재료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한중일이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중에 한국이 가장 긴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요즘 한국만 이렇게 좀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빨딱 올라왔죠. 그러니까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는데 약간 그것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큰 손들이 좀 장난을 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지력 테스트 하는 날이라고요, 그죠? 지지력 테스트. 삼성전자가 65,000원이란 자리를 지지력 테스트 하는 날이고,
그리고 이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래로 빠지는 건 좋은데 이 빠지면은 빠질수록 이제 강력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꾸 지지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들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 일단 반등이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하여튼 장 막판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통째로 좀 들어올린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죠? 이거는 만기일이라서 일어난 그런 어떤 파생상품 장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장 막판에 저렇게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뭐 이제 이걸 갖고 추세적으로 뭐 반등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좀 뭐한 거고, 다만 이제 하락 추세 중에 중요한 지지선을 만났으니까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정도가 그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래쪽으로는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 갖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반등해야 될 만한 자리에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65,000원 뭐 이런 자리들, 그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쉽게 죽겠어요. 아무래도 이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인데 지지력이 제법 강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어떤 지금 이슈, 뭐 예를 들면 당장 내일 밤에 CPI 발표가 있는데 CPI 발표 앞두고 삼성전자가 괜히 폭락하겠냐고요, 그죠? 아무튼 좀 비교적 뭐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국 증시에서 봐야 될 거는 이 지지력 싸움들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65,000원 지지력 테스트, 일단 첫째 날은 지지력을 보이면서 뭐 양호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과연 내일도 양호할 수 있을지, 다음 주도 양호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단 343이라는 자리, 이 부근에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데 343자리 혹은 뭐 347이라는 어떤 저항, 좁은 박스권 내에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하여튼 힘겨루기 계속 하겠다는 이런 생각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그죠, 딱 1200 터치는 못했네요. 1204 터치하고 나서 일단 반등하고 있는데 뭐 일단 그럴 만한 자리입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1200까지 좀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근데 일단 아래쪽으로 좀 유리한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니까 일단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이런 류의 싸움을요. 중요한 자리들 앞두고 다들 이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켜보자, 요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지금 중요한 지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격하면 마음의 상처가 좀 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 일단 그런 점들이 좀 오늘 한국 증시에서 좀 많이 보이긴 했죠. 그런 점들이요. 한국 증시는 뭐 특별한 이야기 안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뭐 적당히 잘 오르고 있고요. 중요한 저항 잘 돌파한 척 하고 있고, 중요한 자리는 뭐 70원 부근이 될 겁니다, 그죠? 아직 그 자리까지는 뭐 특별히 63원 정도 자리도 좀 어떤 저항이 있네요. 63원 자리, 그죠? 오늘도 부근에 테스트 했네요. 61원까지 오늘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튼 63원 부근이 좀 중요한 저항이고, 63원 돌파한 차 가면은 한 72원 정도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고, 72원 돌파한 차 가면 이제 전고점까지 열려 있고, 전고점 돌파한 차 가면은 뭐 이제 1,500원까지 쭉 열리겠죠, 그죠? 아마 이 위쪽으로는 저항이 잘 없으니까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뭐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거 뭐 이야기할 만한 건 없고,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 별로 안 좋았다. 삼성전자만 가지고 장 막판에 이 파생상품 만기라서 종가 관리를 좀 한 것 같다, 장난을 좀 쳤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추세의 어떤 큰 추세를 바꾸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파생상품 만기가 있기 때문에 장난을 쳤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는 이제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22 통화정책회의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달러와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7월 달에 금리 인상할지 여부, 유로존이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여기서 이제 빅스텝 이야기 나오면은 시장은 좀 좀 쇼크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7월 달에 금리 인상만 해도 좀 사실 좀 벅차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있는 가운데 50bp, 그러니까 빅스텝 인상까지 이야기를 한다면은 좀 시장 충격 먹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요 정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특별한 거는 뭐 오늘 밤에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내일 있는 CPI 발표가 좀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 모든 투자자들이 내일 CPI 발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지켜보고 있고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한 수 앞을 좀 더 내다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큰 이벤트가 모두 알고 있는 그 CPI와 그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핑계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CPI 갖고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고 FOMC 회의 갖고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고, 굳이 뭐 또 하나 더 넣자면은 만기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FOMC 회의 그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미국 만기일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만한 이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OMC 회의를, 그러니까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기어가고 있는데, 시장이 기어갔다가 뭐 예를 들어 CPI 발표가 됐다라고 해서 여기서 뭐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어쨌든 그 누군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으시라는 거, 그죠?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거. 오를 수도 있지만 오르는 게 속임수일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지만 급락하는 게 속임수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그죠? CPI 발표가 다 들었다 놨다 CPI 발표가 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FOMC 회의가 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만기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확 올렸다가 다시 뒤집어 칠 수도 있는 거고, 확 내렸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CPI 끝나고 나면 이제 대박을 기대한다 이러면서 그 너무 기대를 하시면은 본인만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지지와 저항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시고 거기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뭐 일단 속임수니 뭐니 이런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오늘 미국 증시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박스권이었으니까 박스권 또 지지와 저항 테스트 하겠죠. 어제는 또 약세로 어제 또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오늘은 또 다시 지지력을 테스트를 할 겁니다. 지지력 테스트해서 붕괴될지 지지할지 이런 부분 고민을 하겠죠. 미국 S&P나 나스닥이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고, 또 보셔야 될 게 그죠, 빅스 지수 이런 것들 계속 잘 보셔야 되겠죠. 빅스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일단 잘하면, 여기 만약에 오늘 여기서 양봉 달고 살아나면은 여기 24 초반에서 지지력을 3거래일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 빅스가 좀 짜불짜불 죽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잘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잘 안 죽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27 부근에서 지금 어쨌든 좀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이 6월 7일 6월 8일 동안 결과적으로 24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보긴 보자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살아나게 되면 24 부근에서 3거래일간 어떤 뭐 지지력을 만들어낸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일단 뭐 살아난 다음에 UVXY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으로선 어쨌든 계속 죽고 있다. 오늘 밤에 혹시나 이 자리 24자리 지키는지 정도나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CPI 발표가 내일 밤인데, 괜히 오늘 주식시장이 막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개인적으로 일단 그런 거는 좀 잘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괜히 그죠, 이벤트 발표가 내일인데 내일 발표하기 전에 지나치게 급등하거나 지나치게 급락하는 거는 어떤 속임수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나면서, 괜히 이런 급등 급락 이런 거 하면 사람들만 피곤하거든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차분하게 좀 이 박스권 안에서 좀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좀 많이 드네요. 뭐 이번 주 초에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았으면 그래 빨리 박스권 붕괴시켜라 이랬는데, 하여튼 빨리 뭐 박스권을 깨고 올라가거나 뭐 붕괴시키거나 빨리 좀 박스권 끝냈으면 했는데, 어차피 이까지 온 이상은 이 CPI 발표까지 기다리는 게, CPI 발표 이후에 움직이는 게 차라리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 쉽고 좀 제가 어떤 시장을 보는 것도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뭐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뭐 나머지 특별하게 더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오늘 뭐 특별히 이슈가 없어가지고 오늘 좀 오래간만에 좀 영상이 짧게 끝날 것 같네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